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구정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어쨌든 구정 연휴 동안에는 푹 쉬시면서 리프레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죠, 아직은. 이번 주도 이렇게 또 연휴 앞둔 좀 불안한 장세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떡국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많이 모이시긴 힘드시겠지만 소규모로 이렇게 가족분들끼리 네, 같이 안부도 전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건강한 또 연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에 이렇게 좀 보실 만한 내용 그 중에 하나 또 MSCI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2월 10일 같은 경우에 MSCI 그 분기 레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인들이 주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대부분 이제 MSCI가 뭔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MSCI 그 어떤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요. 이것도 깊게 하면은 상당히 좀 할 게 많아요. 근데 좀 간단하게만 딱 훑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곳에서 이제 하는데 중요한 또 자료들은 대부분 또 비싼 또 유료로 돼 있어서 그 유료 회원이 아니면 또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달 분기 레포트에서 좀 중요한 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후반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마디로 이제 모건 스탠리라고 해서 글로벌 아주 대형 그 투자 회사죠. 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투자할 때 하나의 지표가 되게 해주고 가이드죠. 가이드를 주고 실제로 자기들도 그 마켓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 쪽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 ACWI 이게 All Country World Index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Emerging Markets 이제 한국은 뭐 다 이제 포함되는데 Emerging 신흥 그 국가죠. 네, 신흥 국가 이런 쪽에 대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Developed 이제 이런 쪽은 네, 그러니까 선진국, 뭐 신흥국, 그다음에 그 또 뭐 있더라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 좀 개발도상국이랄까 그런 쪽 관련된 거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쪽은 제가 잘 안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All Country World Index죠. 전 세계에 대한 건데 Investable Market Index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투자할 만한 곳. 여기는 뭐 대형주, 소형주, 네 대형, 소형, 그다음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네 대형, 중형, 소형 다 들어갑니다. 뭐 그런 것들 다 하는. 그래서 이쪽에서 인덱스를 제공하고 레포트를 제공하고 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국에 대한 것도 얼마 전에 발표가 났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면 좋은데 네 이제 subscriber dim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볼 수가 없어요. 이쪽은 네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뭐 눌러보면은 이렇게 해서 네 로그인 제가 없어요. 이런 게 좀 없어서 이거는 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결과를 나타내는데 작년에 혹시 그 작년 반기 그 11월 10일이죠. 반기 때 나온 거 거기에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좀 편입이 됐었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기업 편입이 됐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식 레포트는 이제 오픈돼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뭔가 이렇게 가입해서 봐야 되는데 뭐 약식은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식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11월 10일 날 발표됐던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인덱스 우리 한국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머징 EM이라 그래서 이머징 신흥국 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레포트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 안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보통 다 커버를 합니다. 스몰 캡 소형주, 미드캡 그 중형주, 라지캡 대형주, 그래서 중소 뭐 이렇게 다 대중소 이렇게 다 포괄을 해요.
그런 형태로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인덱스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대형주하고 중형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MI Investable Market Index라는 게 붙어요. 또 IMA 뭐 스탠다드 IMA도 있고 그냥 MSCI IMA 이렇게 붙으면요, 뭐 코리아 IMA 이렇게 Investable Market Index인데 여기는 대중소가 다 들어갑니다. 제가 막 버벅거리다가 헷갈리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여기에는 대형주하고 중형주, 네, 그 다음에 IMI, MSCI IMI에는 대중소형주가 다 들어갑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해서 지수군을 해서 제가 다 볼 수는 없는데 여기선 계정 때문에 볼 수는 없는데 거기 계정이 있어서 자료를 보면 모든 기업들이나 현황이 다 나와요. 투자 현황, 전체 이머징 마켓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게 나오는데 조금 그거는 못 봐서 아쉽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 대한 것만 갖고 하는 걸 조금 뭐 볼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작년 11월 10일 날, 네, 노벰버죠. 11월 10일 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개 기업이 좀 포함이 됐어요. 네, 그리고 3개 기업이 퇴출이 됐죠. 이거는 편입이 되는 거고 편출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편입된데, 그리고 기존에서 이제 편출된데 나가는 거죠. 제외되는 거. 한국은 3개 넣고 이제 3개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뭐 유럽부터 이런 데고, 밑으로 볼게요. 어디 보자. 밑으로 쭉 가면은 이제 여긴 재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완, 코리아.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추가된 거는 두산중공업 있었죠.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네, 이렇게 3개가 새롭게 좀 들어갔어요. 네, 포함이 되어 있었고, 아모레퍼시픽 여기는 편출됐네요. 그다음에 BNK 뭐 파이낸셜 그룹 여기도 편출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유동성, 그 외국인 자본에 대한 유동성이 높아질 거고, 빠지면은 아무래도 좀, 네, 기존에 있다 빠지면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2월 달에 2월 10일 날 분기 레포트 발표를 했어요. 2월 10일 날 발표를 해갖고, 이제 2월 달에 대한 인덱스 리뷰 발표를 했고요. 뭐 다른 거 뭐 스몰 캡이나 라지 캡에서 뭐 하는 것들 쭉 뭐 여기는 통계만 나와요. 이걸 보려면은 네, 뭔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유료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게 없어서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그래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인덱스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이제 IMI 이제 글로벌 인베스터블 마켓 인덱스. 네, 여기로 하면은 소형주까지 포함이 돼요. 여기는 대형주, 중형주, 대중소. 네, 되고, 하나 아까 이게 요거예요. 프론티어 마켓인데, 프론티어 마켓은 아직 우리처럼 신흥국에도 못 들어온, 신흥국이 아니죠. 신흥시장에 인머징 마켓에 못 들어온 데요. 그래서 신흥시장에서 커지면 이제 인정을 받고 이렇게 가면 이제 디벨롭드 마켓이라 해서 선진시장으로 가는데, 한국은 아직은 인머징 마켓, EM이라 그래서 신흥시장이 있고, 여기도 못 올라온 그 나라가 프론티어 시장이라고 해요. 프론티어 시장. 그래서 뭐 보시면 뭐 베트남도 그렇고, 뭐 요르단, 카자흐스탄, 뭐 레바논, 뭐 이런 데들, 뭐 이런 데들 해서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거긴 프론티어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머징 신흥 시장에는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인도 뭐 이런 데들 뭐 있고, 선진 시장에는 뭐 미국,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할 때는 이제 여기 요런 데인데, 네. IMI 쪽이랑 이제 여기인데, 일단 IMI 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 뭐 그냥 12개, 네, 추가됐고 6개 뭐 빠졌다, 요 정도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23개, 예, 추가가 될 거예요. 23. 그 다음에 8개가 이제 퇴출될 겁니다. 여기서 MSCI ACWI 인덱스예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인가? 월드 인터내셔널, 이가 까먹었네요. 거기 안에 이제 인덱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나라에 대한 그 인덱스, 거기에서 대형주, 중형주 거기서 23개가 추가되고 8개가 이제 빠집니다.
네. 자, 그 중에 23개 중에 가장 큰 곳이 어디냐면, 자, 보시면 로이츠 그룹 홀딩스 인헤버, 이게 스위스 기업 하나가 들어가고, 에어비앤비, 미국 거죠. 에어비앤비 하나 들어가고, 플럭 파워, 이제 미국 거 2개가 일단 큰 게 들어가고, 스위스 거 하나 들어가네요. 여기는 이제 그 전체 그 MSCI 월드 인덱스 쪽이 들어가는 거고, MSCI 이제 이머징 마켓, 한국이 포함된 이머징 마켓 쪽이죠. 사실은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뭐 선진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새로 추가되는 게 미디어 그 그룹, 홍콩, 뭐 홍콩 차이나죠. 네, 이하이커리 아라 홍콩 차이나죠. 그다음에 농프 스프링코 차이나. 이걸 보면요, 지금 약간 조금 우리나라 유동성상에서 외인들 유동성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발표 내용만 보면은 약간 중국의 힘을 좀 실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뭔가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MSCI 홈페이지 가면은 뭐 그냥 중국에 대한 투자 이유, 뭐 왜 투자해야 되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약간 신흥국에서는 좀 중국 쪽에 무게감을 좀 실어주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이랑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유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질 수 있고, 그 뜻은 뭐냐면 외인들의 그 어떤 매도,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안 또 외인들의 어떤 매도, 그러니까 외인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주 중심으로는, 대형주나 중형주 중심으로,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보면 삼성전자, 거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량주도 뭐 우선주도 이제 있고,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데도 있을 거고, 좀 큰 종목들에 대해서 외인들에 대한 부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 이제 분기 레포트 이런 약식밖에 못 봐요, 저는 이제. 좀 풀리스트 잘 된 거 보면 좋은데, 네, 이거라도 볼 수 있는 게 감지덕지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요, 딱 보이는 게, 네, 이번에 그 분기 리뷰에서는요, 한국은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는 것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아 패시픽에 한국 아예 없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타이완, 대만이죠, 차이나, 중국, 이렇게 3개만 있고, 한국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간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하나 안 들어가고 하나 빠졌는데, 네, 타이완도 하나 들어가고 하나 빠졌고, 근데 중국 보세요. 편출은 3개인데 편입이 와 14개나 있어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국 쪽에 좀 많이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제 중동부터 해서 아프리카도 보면요, 스위스나 네 뭐 이런 데도, 러시아도 다 이런 데 하나씩 추가 많지 않아요? 미국마저도 2개, 캐나다 뭐 하나. 네, 미국은 이제 하나 들어가고 하나 빠졌죠. 여기는 뭐 따지고 보면은 3개 빠지고 14개니까 11개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그냥 뭐 따지면 그게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쫙 보면은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프루트, 네, 여기 빠졌고, 나니아 뭐 프린티드 서킷, 약간 반도체 느낌 나죠, 냄새가 서킷 하는 거 보니까. 보는 것도 저 여기 잘 몰라요. 근데 여기가 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보면 여기 뭐 후베이 컨스트럭션, 건설이나 후베이 쪽 이런 쪽이 좀 빠졌고, 예, 파르마에서 약간 바이오 쪽 냄새가 좀 나고, 의학이나 거기 좀 빠졌고, 센터 테스팅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가 된 거거든요, 여기가요. 뭐 아빅 에비에이션, 뭐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털 같은데 거의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좋아질 거라 보나 봐요.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인데 보면은 그룹, 근데 보통 무슨 그룹 이렇게 해서 인터내셔널 홀딩스, 그쵸? 로보틱도, 이거 그 MSCI에서는 그 로보틱스 인덱스도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코박스도 그렇게, 여기 중국 쪽에 대해서 약간 이것도 좀 관심, 홍콩이죠, 정확하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뉴 에너지죠, 뉴 에너지. 그다음에 여기 홀딩스, 클라우드 쪽, 그쵸? 밍니언 그 클라우드 쪽. 그다음에 농프 스프링 한 거 보니까 여기는 팜 쪽 같아요. 이제 그 농업 쪽 관련된 거.
그죠? 웨이모 없고 이하이커리 아까도 나왔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약간 이쪽이 중국 쪽에 좀 무게를 좀 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이 자꾸 축소가 좀 되는 그게 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 네 443개 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뭐 네, 코리아 이큐티 유니버시티에서 99%. 뭐 퍼포먼스를 보면은 뭐 작년 워낙에 좋았죠. 작년 장 자체가 워낙에 좋아갖고 MSCI 그 이머징 마켓 쪽에 대한 그 IMI 전체 그 종목 중소형 대중소형 종목 다 해도 2020년 11.58인데 한국은 37.66이에요. 워낙에 좋았죠. 그 전에도 보면은 한국이 좀 딸렸거든요. 손실 날 때도 더 손실 나고 이때 17년도는 좀 더 좋았네요.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한국이 좀 적을 때도 좀 있어요. 여긴 또 괜찮고 여기는 좋았는데 여기만 마이너스 나고 네,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네, 여기도 이렇게 많이 2009년도에 뭐 어마무시했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벌이 더 좋았는데 이번에 워낙에 한국 시장 자체가 네, 막 붐업이 되다 보니까 뭐 확 튀어 오르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자 1년을 봤을 때는 좀 되게 좋았어요. 이제 47점 뭐 이렇게 좋고 3개월까지 좋은데 보면은 1개월로 보면은 좀 역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무르익었다고 이제 보는 건지 이게 배당 관련해서도 배당 수익률 관련해서도 뭐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디비den드 일이라 그래서 그 배당 수익성 같은 거거든요. 뭐 네 이건 우리가 이제 PER 같이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주가의 어떤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 보는 거고 자산 대비해서 이제 보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이걸로 봐서는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상 그걸 보면, 현재나 이제 예상치를 보면, 한국 시장이 약간 조금 이제 무르익었다라고 좀 보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지금 인덱스 우리 이쪽 그 MSCI 코리아 IMI에요. 그러니까 전체 종목, 대중소형 전체를 놓고 볼 때, 뭐 금액은 워낙 커서 네 이렇게 됩니다. 되고 여기도 이제 빌리언 100만 단위인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맞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네. 그쵸. 이거 100만이니까 네. 3천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668억 정도 네, 여기가 이제 SK 하이닉스 네, 여기는 이제 삼성은 이제 이런 우선주에도 예, 우선주에도 조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이버 4천억 정도, 400억, 그쵸? 422억, 네, 정도 됐고, LG 케미칼, LG 화학이죠. LG 화학, 삼성 SDI, 뭐, 그 다음에 현대모tor, 현대자동차 그룹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카카오, 기아, 네, 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이제 탑 10만 갖고도 한 54.7%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인포텍,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가요? 커뮤니케이팅 서비스 뭐 이렇게 되는 거 커뮤니티 서비스 까먹었네요. 커뮤니케이션 하여튼 네 그런 거 머티리얼스 인포텍 약간 인포텍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카카오 네이버도 좀 많이 좀 보고 있고 같은 계열인데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레포트가 나와요. 네, 나오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건데, 앞으로 이제 나올 거가, 5월 달에, 5월 21일 날 이제 반기 보고가 있어요. 반기 보고인데,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유동성이, 특히 반기는요, 편입 편출이 많아요. 편입 편출이 많다는 거는 한국 증시에서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오는 거에 유동성 커지니까 좋을 수 있지만, 빠지는 종목들은요, 그때 뭐,
거의 동시효과에 완전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넌스먼트는 이제 11일 날 발생을 합니다. 네, 뭘 할 건지. 근데 이거를 실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확 몇 개. 실제 적용되는 거는 5월 28일 날이에요. 그게 뭐 해야 되죠? 이날, 네, 이날 어떤 종목들이 편입 탈출되는지 보시고, 편입되는 종목은 봐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저가에 매수하시면 이때 조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거고, 근데 편출되는 종목은 이날 잘 보셨다가 이날 대거로 동시효과에 매도 나와서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이런 거 메모해 두세요. 8월에도 이제 여기는 분기 리뷰가 있고 리뷰 11일 날 하고 9월 1일 날 적용이 돼요. 11월에는 또 반기 11월 11일 날 네, 발표를 하고 적용은 12월 1일 날 됩니다. 이거 뭐 내년 거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뭐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금융기관 이런 데는 자세한 내용, 네, 여기는 돈이 많으니까 유료 내용까지 다 받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전반적인 내용 또 볼게요. MSCI 지수에 보면은 사실 이번에 2월달 분기 거기에서 빅히트나 녹십자 편입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어요. 네, 안 됐고 이게 불발이 됐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2월 레포트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편입도 없고 편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중국만 잔뜩, 그러니까 관심사가 약간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삼성전자마저도 좀 비중 축소를 했죠. 워낙 이제 주가 자체가, 지수 자체가 막 붐업을 했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네, 아무것도 없었죠. 편입 편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런 데들은 제대로 된 레포트를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 포함이 안 됐고, 이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진짜 레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바이오팜은 유동 비율 증가로 신흥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이죠. 그 비중이 0.0025에서 0.31. 많이 증가했네요. 이쪽에 대해서는 바이오팜은 외국인들도 매매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서 삼성전자 4.4179, 거기서 4.138로 줄었네요. 이게 전체 이머징 마켓 종목입니다. 전 세계 그 안에서의 비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줄었고, 하이닉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약간 비중을 줄이네요. 이게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스탠다드 안에는 107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비중이 EM 내에서 한국 비중이 13%에서 12.9, 0.1 정도 낮춘다고 하네요. 그래서 7천억 정도 매도 우위라는데, 이걸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6일 날 지금 적용인데, 달력에 별표 빨간 걸로 해주세요. 빨간색으로 별표하시고, 큰 별표하시고, 다른 색으로 또 체크하시고, 핸드폰에도 그렇고 알람 해놓으세요. 이날 7천억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동시효과에도 그렇고. 네, 이날 외인 물량이 7천억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요. 26일 날. 26일이 그것도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가뜩이나 투심도 안 좋은데 이때 7천억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예, 이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날. 달력에 꼭 표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일날 종가 보통 동시효과에 나와요. 동시효과 7천억 매도가 나오면 투심이 약한 상태에서는요, 동시효과에 예를 들어 주가가 여기 있었는데 동시효과에 뭐 호가가 쫙 밀리면서 여기로 뚝 떨어지는 현상,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작년에도. 근데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보신 그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 특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물 매도 우위 7천억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빅히트 같은 경우는 5월 반기 리뷰 시점에 언급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아마도 이제 그때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발표가 이제 5월 11일 그리고 5월 28일이었네요. 그때 적용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월 11일 날 기대 심리로 좀 오를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5월 28일 날 이제 들어올 것 같으니까 또 한번 움직일 것 같고. 자, SK바이오팜은 유동비율 증가로 아마 375억 원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 네, 더 들어올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때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죠? 26일 날, 네, 이 정도 좀 더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는 뭐 더존 비주어는 별로 미미할 것 같다. 바이오팜이 좀 집중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중 증가는 바이오팜이 좀 비중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 아까 375억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조심스러운데, 주주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주주분들이니까 또 더,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좀 방어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빠지고 있고, 네, 요만큼 지금 빠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비중 차이가 이제 발생하고 하니까 좀 여기 나와 있는 데들을 거기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그때는 방어적으로, 네, 방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SCI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명절 또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시면서 네,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